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든든한 국방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나갔듯이 우리 강사를 소개하는 말 올려주세요. 네. 강사님은 클린텔 세계기후 지성인재단 한국지구 이동엽 대표님입니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어머님도 동행하셨다고 하나요? 네. 어머님도 잠깐 일어나주세요. 강사님의 진심이 느껴지죠?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아침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선 이 자리 초대해 주신 안성문 목사님 그리고 박현정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무대 위에서 떨지 않는데 오늘 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정말 의미 깊은 날이어서 특별히 저희 어머니 함께 동행했고 또 그 옆에 제 중학교 동창인데 지금 현재 미군입니다. 네. 블랙호크 아시죠? 네,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무 집중이 쏟아지는 것 같아서 잠깐 좀 집중을 좀.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의 최전선에서 앞으로 많이 같이 해 나가려고 동지애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정이었는데 이제는 동지애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거짓과 타협하지 말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오늘 아마 제가 쭉 여러분께 과학에 대한 이야기와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듣다 보시면 의아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다소 충격적인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정말 과학적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많은 언론과 많은 학계,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을 숨기고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나 혼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사역을 한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클린텔이라고 하는 클라이밋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세계 기후 인텔 재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40개국에 2,000명의 기후 과학자가 속해 있고요. 미국의 지금 현재 클린텔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CO2 coalition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연맹이라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재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아시죠? 보수 재단. 그 세 개, 클린텔과 CO2 coalition과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 10수년간 UNIPCC라고 하는 국제 UN 산하 기후 정부 간 협의체의 6번째 보고서, 그 전에도 많은 보고서가 있었지만 6번째 보고서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정말 총망라해서 거짓과 왜곡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했고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규명을 했고요. 제가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에너지 스캠이라고 표현하고 녹색 에너지 사기죠. 저는 이것을 녹색 기후 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규명한 국제기구고요. 거기에 한국지구 대표를 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전략 들어보셨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공산당 군이 쓰는 전략입니다.
시간축을 공격한다는 뜻이고 한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빼앗으면 한 나라를 삼킬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자, 과거를 어떻게 지우죠?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현재는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고, 미래는 어떻게? 과학기술과 그 국가의 엔진을 꺼버리면 그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국가 체제는요, 24가지 침공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사례별로 묶어놓은 책이 바로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뒤에도 다 오늘 준비해왔고요. 그 다음에 기후정음이라는 책은 미래를 빼앗는, 국가의 엔진을 빼앗는 정책이 바로 저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 어젠다가요, 다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그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엊그저께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많이들 보셨죠? 사실 거기에서 중공과 그 다음에 한 세력을 더 말했어요. 이제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와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감축, 우리나라보다 약 15년에서 20년 먼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곳이 어디죠? 유럽이에요. 자, 이유는 탄소 감축을 30%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첫 번째, 산업 전기료 4배 폭등과 함께 한국과 미국 대비 산업 전기료가 이제 5배, 6배 육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400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쓸 돈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요즘에 이제 AI 시대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유럽은 아마 AI 시대에 경쟁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제 AI 시대는 누구의 경쟁이냐?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경쟁인데 결국에 에너지 시스템을 얼마나 막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게임입니다. 거기에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게 이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유해하다고 알고 계시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만약에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표현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문제잖아요. 자, 이산화탄소가 문제여서 이걸 줄이자라고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맺은 게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1등은 중국인 건 아시죠? 근데 상위 10개국이 거의 대부분을 배출하거든요. 상위 1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9위입니다. 그런데 상위 10개국 중에 중국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90%요? 미국이 한 그럼 한 9%? 네. 저도 한 9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45%입니다. 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산화탄소 자체가 정말 문제라면 중국이 어떤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리 기후 협약은요, 분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400조 이상 되는 돈을 미국과 유럽과 일본 선진 문명한테 모든 걸 떠안기는 협약이 바로 이 파리 기후 협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과학이 아니고요, 완전 정치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취임하자마자 탈퇴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최근 이제 1월 달에 여러분 보도자료에서 보셨을 거예요. 유엔 산하 66개국에서 탈퇴했다, 미국이. 그 보도자료 보셨죠? 거기에 상당 부분은 다 기후 어젠다를 관리하는 기구였고요. 거기에서 다 탈퇴도 저 파리 기후협약 탈퇴할 때 같이 탈퇴했어요. 근데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는 1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발표한 겁니다. 실질적인 탈퇴는 취임하자마자 탈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산화탄소는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를 이제 지금부터 과학적 팩트 하나하나 파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뭐래요? 수증기.
이산화탄소보다 70배에서 100배 이상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가 더 크대요? 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양이 훨씬 큽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과학적 팩트고요. 어느 과학자도 이 두 가지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이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이아그램은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다이아그램입니다. 자,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류는 뭘까요? 네, 여기에 수증기를 제외시킵니다. 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는 수증기인데 수증기를 제외시킴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마치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인 것처럼 국민들과 학생들을 속인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수증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네, 거의 다가 수증기고요.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이 그래프가요, 들어있는 대한민국 모든 책 중에 유일하게 딱 한 권, 기후정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책에는 다 앞에 그래프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하셔도요, 구글에는요 이 다이아그램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검열해서인지 누가 올리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지만 함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보시면 녹색 부분은 자연적 배출이고 파란색 부분은 인간의 배출인데 무엇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인간이 더 크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해양으로부터 화산, 식물, 동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deforestation, 벌목을 통해서 발생된 이산화탄소만 포함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이제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연적 배출이 약 97%, 인간의 배출은 전체 이산화탄소량의 3%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단에 있는 그래프와 지금 저 다이아그램을 더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140년간 연간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지구 대기 중에 단 0.0001% 수준이었습니다. 인간이 기여한 양입니다.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을 줄이겠다고 수십조 혈세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완전 거짓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극미량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영향을 주냐? 제가 아까 전에 수증기 말씀드렸죠? 지구상의 대기권의 수증기는 뭐예요? 구름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활동량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자, 보시면 지난 100년간 빨간색 라인은 태양의 활동량 추이고요. 검정색 라인은 지구 평균 온도 값입니다. 기온 값이에요. 자,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같이 움직이죠. 네. 태양의 활동량에 따라 지구의 기온은 거의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의 움직임, 구름의 양, 그리고 해양의 활동을 통해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이산화탄소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다는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앞다퉈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과연 어떨까요? 실제로 지질학적 역사에서 보면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온과 거의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거의 과학적으로 결정된 바인데, 이것을 한 30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하고 은폐하는 행위를 했던 과학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난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이 그래프가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량입니다.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고요. 계단식으로 계속 줄어들죠.
지난 100년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면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노는 어때요? 그런데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이산화탄소 는다고 산불이 많이 나나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입니다. 계속 줍니다. 지난 100년간 45분의 1 수준으로 그 피해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관관계 보이시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왜 못 봤을까요? 유엔과학도 국제기구가 저 밑에 단의 저 그래프를 보고서에 실지 않습니다. 자, 폭염 일수와 강도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입니다. 연간 폭염 일수 그래프인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가장 폭염 일수가 많았던 시기가 언제로 표기되어 있어요? 네, 1930년 전후 10년입니다. 1920년대 1940년까지 약 20년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웠던 시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더웠습니다. 자, 그러면 폭염 강도 지수는 어때요? 또한 1930년대가 가장 폭염 강도 지수가 높았죠.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때가 높았을까요? 지금이 높았을까요?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당시에 약 280에서 300 ppm 정도고요. 지금은 약 430 ppm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은데 왜 1930년도가 지금보다 더 더웠을까요? 이산화탄소는 지구 기온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의 활동량이 1930년대에 엄청 왕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극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곰 개체수 어땠을까요? 1950년대 약 5천 마리에서 단 한 번도 감소한 적 없고 지금 3만 5천 마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류는 왜 이 데이터를 몰랐을까요? 통계치가 2020년 전후로 통계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북극곰 막 영상 보면서 홍보 광고하는 후원금 모금하는 영상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죠. 네,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다 알았거든요,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다음에 나온 어젠다가 북극항로입니다. 여러분 북극항로도 완전 거짓입니다. 자, 최상위 포식자고요. 수심 14m까지 내려가서 얼마든지 수영을 통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북극곰입니다. 아주 잘 살고 있고요. 계속해서 번식하고 있고요. 그 북극곰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냥도 허가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북극곰 중에 우리가 본 사진은 뭐냐? 싸움에서 진 북극곰, 병들어서 죽기 직전인 북극곰만 찍어서 모든 북극곰이 다 그런 것처럼 선전선동했던 겁니다. 누가? 언론계가. 누구와 함께? 과학계 카르텔과 함께. 네, 그것이 바로 북극곰의 진실인데 저게 이제 공표돼서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결론은 기후정음이라는 책의 결론은 연간 발생되는 CO2를 줄여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탄소 중립 정책은 완전한 거짓이다입니다. 네, 이게 저의 기후정음 책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녹색 사기라고 하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는 무엇이냐?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전체주의에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공포를 심어야 되고요. 대중들에게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거짓을 꾸며내면서 대중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의 기본 세 가지 항목인데 녹색 사기에 똑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 공포는 어떻게 심어요?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 때문에 재난이 많아지고 인류는 재난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공포감을 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짓 과학이 성행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를 악마화시키고 재난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혈세를 뽑아먹고 있는 현 과학계입니다.
자, 탄소 중립에 가짜 명분과 진짜 목적이 있어요. 자, 가짜 명분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 악마화를 통해 지구를 살리자, 가짜 명분이에요. 그럴 듯하죠? 진짜 목적은 뭐냐? 경제 성장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선진 문명 악마화 프로젝트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선진 문명을 무너뜨리는 어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백은 뭐냐?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가짜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하자. 너무 그럴듯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선진 문명의 에너지 시스템 붕괴를 시키는 전략입니다. 그것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유럽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전력 시스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하도되고 있는 ESG 많이 들어보셨죠? ESG는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ESG는요, 소액주주들에게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착한 기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짜 명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짜 명분은요, 환경과 사회, E와 S가 환경 사회거든요. E와 S는 가짜입니다. 그것을 원해서 ESG 만든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저 뒤에 있는 G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그런데 그 기업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갖게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ESG를 통해서 기업 국유화를 시킬 겁니다. 자, 이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그래서 탄소 중립, 아리백, ESG는 전부 다 당장 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려면 그 방법 지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충격적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데이터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실제로 UN 같은 국제기구 컨설턴트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자, 보시면 어느 기업에 투자하시겠어요? 이 두 그래프 중에 11년간 영업이익 추이예요. 당연히 그렇죠? 오른쪽 뭔가 상승 곡선이 좀 변동성이 있는 쪽에 투자하고 싶겠죠? 하지만 정답은 같은 기업입니다. 같은 데이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Y축을 보시면 한쪽은 데이터 값을 크게, 한쪽은 작게 뒀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도 그래프를 보면 변동성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다? Y축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후 데이터 또한 대중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폭염 데이터 보여줬죠? 예전에? 아까 전에 폭염 강도 지수. 앞에 단의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없어야 돼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은데 지금보다 덥다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 앞단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1960년부터는 조금씩 강도지수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 데이터부터만 보여주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넣으면 이제 어떻게 보여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편집 조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일을 했던 곳이 UNIPCC고요. 그래서 미국도 탈퇴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UNIPCC의 이 6차 기후 보고서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총망라에서 다 들어있다고. 이것을 하나하나 비판서를 낸 곳이 제가 속해 있는 클린텔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 많은 이제 석학분들이, 전 세계 2,000명의 기후과학자들이 이 비판서를 통해서 미국 행정부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유엔산하 66개 기구 탈퇴는 무슨 이야기냐면 66개 기구 중에요 35개는 기후 어젠다 핵심 기구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산하 66개 기구 탈퇴는요 기후 어젠다를 완전히 탈퇴한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강연장에서 드린 적은 없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과도 연관이 딱 돼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녹색 기후 사기가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녹색 기후 사기를 이끌었던 국가가 어디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진두지휘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 것부터 한국이 개입했던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제 기후정음 2권이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됩니다. 깨알 홍보. 거기에 UNIPCC가 어떻게 설립됐고 녹색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배후에 전체주의가 어떻게 있는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기후정음에는 과학적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어젠다가 심어지게끔 했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2명의 인사가 있어요. UN 본부의 방기문과 UNIPCC의 이회성입니다. 이 두 분이 임기에 있을 때 파리 기후협약 완성됐고요. 탄소 중립 정책 전 세계에서 확립됐고요. 녹색 기후기금 송도에 있죠. 여기도 미국 행정부는 탈퇴했습니다. 네, 미국 돈 이제 안 들어갑니다. 곧 유엔은 전체적으로 다 파산할 겁니다. 이제 유엔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PCC 6차 기후 보고서를 총괄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회성 의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임기에 있을 때 이 모든 녹색 기후 사기가 전 세계에서 확립됐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과학계에 나가면요, 대한민국이 악의 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진리를 암으로써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정책과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잖아요. 완전히 다 거짓입니다. 네. 당장 그 교육 다 멈춰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했어요. 녹색 사기의 자금을 차단하는 겁니다. 전 세계 녹색 카르텔에 돈 대주던 기관이 바로 저 녹색 기후 기금이에요. 그게 송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유치됐을 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어요. 과학계 대박이다 하면서. 네. 정말 악의 뿌리가 한국에 딱 박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 이념은 이제 붕괴될 거다. 파리 기후협약은 이념과 담합을 친 거고요. 산하 66개 기구는 녹색 속을 본진을 친 거고요. 녹색 기후기금은 자금줄을 쳤습니다. 이 세 개를 쳐서 이제 유엔은 곧 파산한다. 미국이 돈 안 대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미국은 정작 이렇게 모든 자금줄을 다 이제 막아서 중국이 배후에 있는 이 녹색 기후 사기를 다 괴멸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다? 녹색 환장 돈 잔치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혈세를 가지고 기후에너지부, 에너지환경부죠. 연간 20조, 수십조의 돈이 그 다음에 몇 조씩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혈세로 그 녹색 카르텔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다. 그리고 더 큰 심각한 문제는 바이든 정권 때 이 녹색 카르텔에 들어가던 돈이 연간 1조 3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만큼의 돈을 예산을 절약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1조 3천억 달러 얼마예요? 1800조입니다. 2000조. 미국은 2000조의 예산 절감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모든 자금을 차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자금을 차단한 거죠. 그런데 이 자금 차단된 루트에 지금 대한민국 혈세를 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대북 송금보다 더 심각한 외교 패착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겟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이야기인데, 과학계에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석순 교수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딱 그 두 사람만 대한민국 과학계에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돈의 논리인데 그 모든 녹색 기후 사기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최종 돈의 종착지는 중국이더라. 재생에너지와 광물 시장을 70에서 거의 100% 다 독점한 중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세계 신설 석탄 발전량의 83%를 지금 본토에 짓고 있고요. 세계 신설 원자력 발전량의 50%를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을 선진 문명에 판매해서 선진 에너지 시스템은 붕괴되면서 중국은 돈을 벌고 계속된 악순환이 지난 수십 년간 전개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배터리도 포함입니다. 전기차도 여러분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후 환경 요금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공과금에 다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확인하시고 저한테 막 문자 이메일 보내주세요. 진짜 있네요. 막 이러면서. 자기는 몰랐대요. 당연히 모르죠.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가 국민 상대로 삥 뜯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대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2,000원, 3,000원, 4,000원 걷어갑니다. 자, 이 돈이 개인당으로는 그렇게 큰 돈 아니죠.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걷어요. 매달. 그래서 연간 이게 얼마가 됐어요? 지금 5조에 육박합니다. 이 5조 원을 어떻게 쓰냐? 녹색 정책 만드는 연구자들한테 프로젝트 주고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한테 보조금 줘요. 그러니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암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이 혈세와 공과금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누구의 뒷주머니에 들어간다? 중국 공산당이 돈 벌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테이블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 중에 정말 이상한 숫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산업 전력 요금입니다. 지금 이제 곧 200원을 이제 돌파할 건데, 여러분, 산업 전력이라는 게 있고요, 가정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산업 전력은 누가 쓰는 거? 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다 쓰니까 도매가입니다. 가정 전력은 어때요? 소매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매 가격이 싸야 돼요? 소매 가격이 싸야 돼요? 도매 가격이 싸야죠. 당연한 경제학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산업 전력이 다 저렴하죠? 유럽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만 어떻게 돼 있다? 역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모르셨죠? 전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제대로 계산해 보면요, 대한민국 산업전력은 약 140원에서 150원 정도가 돼야 되고요, 가정전력은 300원을 이제 훌쩍 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40원, 380원. 여러분,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료 2배, 3배 받아가겠다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퍼퓰리즘입니다. 그 모든 차액을 누구한테 덤탱이 쓰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덤탱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녹색 보조금, 아까 수십조가 그 안에 투입되고 있다. 그 돈을 다 삭감하면 미국처럼, 미국은 녹색 보조금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조의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이 2,000조면 대한민국 GDP에 육박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또한 만약에 녹색 기후 관련된 자금을 전부 다 보조금 폐지시키면 비용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산업전기료 약 100원대, 그 다음에 가정전력 220원 정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냐? 자,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이죠. 산업전기료. 기업들이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강국인 겁니다. 기업이 너무나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전 세계에 납품할 수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전력 요금은 기업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원가니까. 자,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195원이죠? 그런데 일본은 195원에서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일본 에너지 전력 그렇게 선진화돼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어디가 에너지 시스템의 경쟁력을 우위를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 100원대까지 가면요, 이제 미국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7, 8년 전에는 저렴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을 들어서면서 이게 지금 거의 2배에 육박하면서 막 치솟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냐? 미국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뭘 앉힐 수 있냐? 전 세계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으로 전부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보다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중국에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적국이니까요. 중국은 산업전기료 얼마일까요? 50원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석탄, 원자력으로 마구마구 전력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네, 다 정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냐? 경제적인 효과는 당연하고요. 뭐가 될까요? 엄청난 안보 자산이 확보됩니다. 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지어지는 순간 한국을 향해서 총알 한 방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다. 네, 무섭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마구마구 쏟아질 겁니다. 저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다 누가 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을 거거든요. 저는 이 모든 기회를 전 국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다 박탈시키고 있는 지금 현 정권을 규탄합니다. 당장 멈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G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와 S가 가짜라고 했죠? 저 기업 지배 구조가 핵심입니다. 자, ESG는 뭐 하는 거냐면요, 말 잘 듣는 기업 만드는 거예요. 누구 말 잘 듣는? 정부 말 잘 듣는. 소비자의 니즈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라는 개념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활동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국가 위에, 정부 위에 심판자 구조를 ESG를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한은 사라지고요. 정부의 권한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기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ESG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후 그 전에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였어요. 그냥 보고서 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였어요. 근데 코로나 딱 이후에 ESG라는 단어가 막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지금 미국은 ESG 전면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주는 말을 듣지 않는 주들이 몇 개 있긴 해요. 미국도. 하지만 대부분 ESG는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ESG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리는 거예요. 이 주제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딱 이것을 보고 제가 진짜 만세를 불렀죠. 드디어 금융권이 움직이는구나. 자, 이게 뭐냐면요, 기업의 의결권을 국가가 공적 자금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투자할 수 있어요, 기업에. 그래서 지분은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영권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첫 번째 논리고 기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 보장해줘야 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금 개정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공적 자금이 기업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게끔 개헌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생산수단이죠. 그 생산수단을 공적 자금,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국민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다 완벽한 사회공산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뭘 하겠다가 공산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순간 완전히 공산화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규탄하는, 비판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당연히 ESG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그 법안이 바뀌는 순간 ESG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경영진을 싹 다 물갈이할 거거든요. 그런데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정말 내노라는 분들이 다 와 계신데 ESG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마지막에 이 좌장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 모교니까. 근데 그분의 마이크를 그냥 뺏어왔어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좀 주세요 이랬어요. 가서. 그래서 마이크 받아서 앞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여기 한 100분 정도 왔었거든요. 한 3분 정도 모두 발언하듯이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맞는데 여기에 핵심은 ESG다. ESG랑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가서 3분 모두 발언이 있습니다. 그 모두 발언은 제가 그 유튜브에 기후정원 검색하시면 기후정원 TV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깨알 유튜브 채널 홍보.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기후정원 2권과 기후정원 TV를 홍보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린텍 코리아를 대표해서 제가 가서 모두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 바뀔 줄 알았어요. 아, ESG 폐지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다? 사회 지도층이 국익보다 사익을 챙기면 발생합니다. 자, 두 번째, 지도층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권력을 통해서 어떤 잘못된 국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기반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슷한 형태의 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게끔 사회적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형태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한 시스템입니다. 선진 문명은 선진 사회는 그렇게 가만히 다른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인 집단이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발생되고 있는 녹색 기후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ESG에 대해서 가서 이제 발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세미나가 열려서 제가 갔어요. 저를 초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대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갔어요. 근데 여전히 ESG 얘기한다 안 한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시 마이크를 뺏어서 그때는 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기후정원 TV에 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제가 목소리를 진짜 너무 지금 제가 많이 열받았었나 봐요. 제가 영상 보면서도 제가 손발이 오그라든 건데 되게 열받는 목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녹색 보조금 폐지해야 돼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연간 한 50조에서 60조 수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그 자체 절대값은 크지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50조, 60조도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랑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민간에서 되는 돈까지 합하면요 약 250에서 350조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 보조금 폐지하는 순간 미국은 얼마의 돈을 세이브하는 효과를 냈다고요? 2,000조. 우리나라는 약 200에서 300조씩은 세이브하는 효과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폐지해야 되고요. 재생에너지 보조금뿐만 아니라 모든 재생에너지 설치까지 지금 다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ESG 당연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3부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관사모펀드 중에 상당 부분은 누구의 돈일까? 중국 사모펀드의 돈입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중국 사모펀드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최대 경영권을 가져가는 그 사례가 뭐다? 독일에서 발생한 벤츠입니다. 벤츠가 그렇게 경영권을 잃은 겁니다. 근데 지금 독일이 다시 그 법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약 한 22% 정도가 가졌어요. 20% 이상이면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 법안이 통과됩니다. 20% 가져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사모펀드 자본에 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전체도 필요 없고요. 대기업, 10대 대기업만 딱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 손 잡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막기 위해서 금융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무기가 ESG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재생에너지 폐지하고 원자력 에너지 지금은 우리나라 기저전력의 25%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딱 2배 올려야 됩니다. 50%까지 올려야 돼요. 이게 할 수 있냐? 프랑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기술력 못지않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폐기물 때문에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것도 완전한 거짓입니다. 핵 폐기물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긴 이야기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기후정음 2권에다가 자세하게 실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강국 전세계 데이터 센터 유치를 통해서 이 5가지 산업을 통해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있다? 세계 G2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제가 뒤에서 중국 이야기 다음에 이제 일본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는 제가 왜 쓰게 됐냐? 기후정음은 작년 9월에 출간했고요.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는 올해 2월에 출간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녹색 사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게 돈의 종착지가 중국이라는 게 이상해서 초안전을 공부했는데 중국의 침투 전략 초안전 안에 녹색 기후 사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초반부에는요,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가 끝났는지 사례별로 넣고요, 24가지 침투 전술과 우리나라 복지권과 선거권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가, 그리고 침공을 위한 한반도의 수상한 연결고리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25년 넘어갈 때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 삭감 사태,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했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의 사례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도 그렇지만 책을 정말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뭐냐면 기후정음도 그렇고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도 초등학생 친구도 읽을 수 있게끔 제가 일부러 쉽게 다 써놨습니다. 제가 많은 서적들이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사실 녹색 기후 사기는 박석순 교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중국 몽에 대한 이야기는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학술적이고 통찰력은 있지만 일반 대중분들이 혹은 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쉬운 책을 시중에 판매하고 싶은 마음에 냈고 전국의 대형 서점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은 준비해와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자 사인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에서 그러면 중요한 거 3-4가지가 딱 있어요.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례들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보다는 책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이 모든 중국몽의 핵심 뿌리입니다. 16챕터 83페이지인데 책에 반간첩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법, 중국법입니다. 이 3가지로 인해서 중국인이면 꼭 간첩이나 공작관이 아니어도 중국인이면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누구나 다 공작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책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령을 줘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본토에 있는 가족이나 재산이나 비자, 여권 등을 볼모로 모든 중국 국적자, 화교, 유학생, 기업이 합법적인 공작 자산으로 흡수해버립니다. 개인 사유재산 없죠, 중국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 내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중국인 동료들이 누구든 언제든지 간첩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모든 중국인을 그냥 싫어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법적 체계를 알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4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동요제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정말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100대 영웅으로 평가받는 사람을 기리는 동요제와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민 대상으로 LTV, DTI, DSR, 아마 부동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자, 이런 모든 규제들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그리고 대부분인 지금 현재는 중국인들에게는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세금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알짜배기를 골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 문제가 딱 이제 확립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길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부동산 업계가. 자, 그래서 중공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공산 세력의 작은 라인은 크게 이 세 가지가 나눠져요.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백신 카르텔. 근데 녹색 카르텔은 지금 막았어요. 그 다음에 마약 카르텔, 베네수엘라 사태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라인, 페트로와 무기 밀매 카르텔, 요 두 개가 핵심 자금 라인이에요. 그리고 선거 사기, 부정선거 카르텔과 CBDC, 디지털 화폐,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금융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실질적인 중국의 전 세계 공산 세력의 자금 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뭐 하고 있다? 요 두 개는 처단하고 있고, 엊그저께 이제 요 부분 이야기 나온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CBDC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다? 화폐 통화 발행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침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거짓과 타협을 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알면서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면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거죠. 근데 진리를, 이 내용을 모르고 업계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업계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기만 하면 괜찮은데 저의 입을 막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대중분들과 또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하는 사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이면서 정치 이야기여서 조금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민감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제가 약간 좀 후회되는 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그 연설과 어저께 국가안전부 미국 장관의 그 두 명의 연설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안타까워하시는 게 한국을 왜 언급 안 했지? 라는 거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엔 지금 선거 사기 이슈는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뭐다? 가담국입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녹색 기후 사기도 대한민국이 가담국이고요. 선거 사기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선 가담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바로 잡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물론 기도해야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고자 기도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외교 라인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일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문제를 일본은 잘 간파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본은 지금 미국과 더욱 강력한 동맹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 한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패망국, 도전국이 패망할 때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패권국은 패망하는 순간 그 지역의 관리국을 동맹국으로 선정합니다. 왜냐하면 패권국이 전 세계를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패망하면 그 다음에 아시아와 이 동아시아 지역의 관리국을 미국이 선택할 건데, 두 나라 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딱 한 나라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국이 패망할 때 관리국을 어떤 나라를 선택하냐? 강력한 동맹 라인과 강력한 군사적 동맹 라인과 사회 시스템과 그 다음에 패망한 도전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는 국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그 세 가지가 규합하는 국가는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다? 한국과 일본입니다. 물론 지금 공산 세력 처단을 위해서 한미일 동맹 라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 세력을 처단할 건데, 그 다음에 정말 미국과 함께 전 세계 G2 국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경쟁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조금씩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과 어마어마한 동맹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저는 그것에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문제 해결될 거고요. 녹색 기후 사기도 이제 전 세계인들이 알았어요. 이제 언론사들도 바로 잡혀지면 이제 깨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한미 동맹 라인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인이 깨어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되냐? 이승만 대통령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미 협회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과 공직자들을 설득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해야 된다? 미국에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은 누가 돼야 된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와 인프라를 아는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제가 정말 최근에 많은 정치계에 있는 많은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이 미국 가서 활동하시는 거 영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의 신뢰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우스 파티 많이들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문화는 하우스 파티에서, 연회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조율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장, 확인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미국의 정말 정책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집으로 초대해서 하우스 파티에서 그 사람과 네트워킹하는 모습을 보는 대한민국의 리더자를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없다?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뭐 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뚫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치인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일을 대한민국의 많은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 3040을 깨우는 작업을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여기 와 있는 저 미군 친구가 같이 미국으로 향해서 미국의 정재계인들을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많은 분들께 또 전달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정말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 알고 우리끼리 아는 게 뭐게 큰 영향력이 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으로 오셔서 12명 키워내시고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겨자씨 하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내가 자라고 내 주변을 키워서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빗대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죄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오늘의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계십니다.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르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오늘 하나 알았사오니 내 주변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계몽되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정선거도 주님 결국은 알려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